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또 내일서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벌써 주가가 폭등을 하고 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이제 살판 났지요.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대기업이 돈이 돌잖아요. 대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싸들고 온다는 얘기죠.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주가가 폭등을 하고, 또 개미 투자자들도 살판이 나고,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주가 조작만 안 하면은, 주가가 주식시장이 깨끗하면은 어떻게 돼요? 대기업, 중소기업, 회사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전 국무위원들이 죽을 지경이지, 일을 그렇게 안 해보다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적과의 동침. 지금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을 하려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5시, 6시면 꼬박꼬박 퇴근하던 놈들이 퇴근도 못하고 10시까지 일을 하니까 죽을 지경이지, 아주. 어떤 장관은 뭐 갑작스레 일을 너무 심으니까 탈모 현상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김밥 한 줄 먹어가면서 이러고. 아유, 참말로. 그러고 지금 태극기 부대나 전광훈이 그 신해식이 이 집들 좀 무식하면은 가만히나 있어라. 무식하면은, 모르면은. 북한에서 핵을 보유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핵 보유해야 된다고. 얘라, 이 핵 보유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핵 보유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한다고 강조하지요. 미국에서 반대하는데. 핵 보유를 한다고 하면은 당장 미군을 철수할 겁니다. 미국은요, 핵 보유를 하면 그냥 국가 단절해버려. 우리나라하고 국가 단절해버린다니까. 그럼 미군을 철수하게 됩니다. 그럼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다 부담해야 됩니다. 돈으로. 그리고 또 어떤 현상, 그것만 됩니까? 핵 보유를 하게 되면 모든 수출을 갖다 금지할 겁니다. 수출 수입을.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전부 다 우리나라 수출 수입을 막아버려. 다 일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 외국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북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 사면이 바다라서. 하지만 북한은 핵을 만들어도 러시아나 중국에서 제재를 안 해,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 철도가 연결 다 돼 있기 때문에 석탄이나 또 히트리움 뭐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적고, 반 조금 더 되지요. 우리나라보다 한 3천 되지요. 우리나라는 5,200만인데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광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석탄이나 히트리움 이런 자원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걔네들은 또 철도로 중국이나 또 유럽이나 또 저기 어디야, 러시아로 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죽어야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냥 죽는 거라고. 수출도 다 막혀버리지. 미군도 철수해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길바닥에 버글버글합니다. 응? 그러면 걔네들이 말하는 대로 면 전쟁이 일어나야 돼.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북한이 순수하게 그냥 남한한테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혀요? 먹혀? 우리가 쳐들어간다고 그놈들이 가만히 그냥 다 땅 내줄 것 같아요? 북한 땅을 내주냐고. 핵도 보유했겠다. 죽을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핵 그냥 두겠어요? 핵 터뜨려버리지? 그럼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은 죽을 텐데 3분의 1 죽고 나서 이기면 뭐 할 거냐? 이찍들 너네부터 다 죽어야 돼. 너네부터. 너네부터 다 죽고 나서 그때 후회해봐 한번. 이찍 너도 죽고 네 자손들도 죽고 네 어머니 아버지 다 뻗어야 돼. 핵폭탄 맞아가지고.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 할 거냐? 에이그 씨. 그리고 핵보유 할 수 있어? 핵보유 해가지고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러가지고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식으로 전부 다 거지가 벌벌 그러고 그래가지고 핵보유 하면 뭐 할 거냐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북한에서 쳐내려면 꼼짝없이 다 죽는다. 그때 가서 미국이 도와주냐? 안 도와줘. 미군 철수해버렸기 때문에. 핵보유 하지 말라는 거 했다 해가지고. 무식 뭐 좀 알고서 짓거려야지. 근데 문제는 걔네들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 왜 자꾸 그걸 들먹거리느냐? 공산국가 팔아가지고 지네들이 반공 정신을 심어가지고 지네들이 표 얻으려고. 표 얻어서 집권하려고. 집권해서 해쳐먹으려고. 지금요 세금 안 걷어들인 게 세금 떼쳐먹은 새끼들이 100조 원이 넘는데 100조 원. 근데 그 새끼들이 다 돈 있는 새끼들이 돈 많은 새끼들이 세금을 안 낸 게 100조 원이 넘는데 서민들은 세금 내야 세금 낼 돈도 없고 세금 나오지도 않아. 서민들은 돈이 없는데 무슨 뭐 세금이 나와. 근데 세금 많이 나오는 새끼들은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재산이 많은 새끼들이 돈 떼어먹은 돈이 세금 떼어먹은 게 100조 원이 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싹 걷는답니다. 아주 집을 다 차 붙여서라도 다 걷어버린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을 제일 많이 떼어먹은 동네가 강남이랍니다. 서울 강남. 요 새끼들 죽어봐라. 세금 100조 원 걷으면은 서민들한테 1년 내내 다달이 25만원씩 주어도 남아 들어간다. 다달이 한 사람당 25만원씩 1년 내내 주어도 남아 들어간다고. 100조 원 걷어들이면. 요 나쁜 놈의 자식들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주가가 폭등을 하고 달러 환율은 내려가 버리고 나라가 이렇게 변해버린다.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 강남이 세금을 안 낸 놈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도로 따지면 경상북도래. 경상북도 대구가 두 번째로 세금 많이 떼어먹은 도랍니다. 예, 세금 많이 떼어먹은 동네일수록 이찍들이야 전부 다. 윤석열이 지지했던 놈들이야 다. 두고 봐라. 이번에 특검 3가지 특검이 이번 통과됐지? 요 새끼들은 내란죄뿐이 아니고 이제 거기다가 내란죄도 이게 애매모호해. 어떤 놈을 내란죄에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인데 그거는 이재명 마음에 딸렸어. 이제 두고 봐. 전광훈이 같은 놈들, 윤상현이, 나경원이 요 놈들 내란죄 동조자다 하면 동조자야. 그게 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화면에도 남아있어. 화면에도 남아있다고. 윤상현이도 화면에도 남아있고. 특히 추경호 내란 동조범들 최상무기, 한덕수 모르지. 권성동이 들어갈란가 안 들어갈란가. 내란 동조범. 에이구 참 하나야 그냥. 에이구. 대통령 첫날
용산에서 밤 11시까지 일을 했대요. 생전 그렇게 일 안 해보던 장관들이 죽겠지.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장관들이 퇴근해? 아이고 참. 김밥 한 줄씩 먹으면서. 그리고 용산에 대통령 관저 들어가는데 돈 세금 썼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관저로 들어가는데 돈 썼냐고. 심지어 대배도 안 하고 그대로 들어갔대. 나 같으면 더러워서 먼저 쓰던 대통령들 더러워서 하다못해 대배라도 하고 들어갈 것 같아. 그냥 들어갔답니다. 국민들 세금 쓰는 게 아까워서. 가보니까 냉장고 먹을 것도 안 없고 냉장고도 없더래요. 먹을 물도 없더래. 대통령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그 다음날 현충일날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하고 그러고 가서 사당동 남성시장 가서 시장 바다가 대통령 관저 시장 봐가지고 대통령 관저 들어갔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아마 윤석열 같으면 수백억 들여 수천억 들여서 시설했을 거야. 근데 그냥 들어갔어요. 왜? 국민들한테 피해 끼친다고. 저 인천 계양동에서 출퇴근을 하면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모든 신호등 멈추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피해 끼친다고 대통령 관저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불만 가지고, 이불, 덮는 이불. 이야, 참말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국민.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이가. 용산으로 가면서 1,000억 가까이 들여서 대통령 국방부 내쫓아버리 그거 들어가느라고 700억인가 1,000억인가 썼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것만 쓴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가 또 이사 가느라고 또 쓰고, 이사 가는데 거기 있던 사무실이 또 이사 가느라고 또 쓰고, 연쇄 반응으로. 그러다 보니까 1조 원이 들어갔다는 거, 1조 원. 그리고 외무부 장관 공관 한남동, 거기도 돈을 갖다가 이름도 없는 회사가 거기 가가지고 그 실내 장식하는데 수백억 들어갔어, 수백억. 심지어 대통령 관저 앞에 수영장, 개수영장도 있대, 개수영장. 개를 몇 마리 키우니까 윤석열이가 개수영장까지 만들었대. 이런 국민들 세금을 막 그냥 지돈처럼 막 쓴 거야. 막 갖다 막 그냥 막 펑펑 다 써버렸어. 퍼부었던 거야, 퍼부었어. 아주. 저는 자세히 몰라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정인가요? 정무가 수석에, 특검, 특별검사 출신을 갖다가 앉혔다고 그래가지고 참 저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호를 정무인가요? 민정인가 수석에 앉힌다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지요. 근데 제가 하루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우상호는, 물론 우상호가 그동안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대표에서 끌어내리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관여층, 우리 당원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지요. 아주 폭탄 맞았어요. 근데 우리 당원이나 우리 고관여층 입장에서 볼 때 그랬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측에서 볼 때 우상호가 그랬던 것이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우상호는 왜 거기를 앉혔는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자리는 수석 자리를 맡아 가잖아요. 청와대로 수석이 돼가지고 갔는데, 우상호는 우리 측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저 국힘이나 야당에서 볼 때는 야당 의원들하고는 또 상당히 원만하다는 게
친하다는 얘기지. 야당하고 원만한 사이, 친하다는 얘기야. 친해.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상호는 야당 의원들 자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야당 의원들 만나는 게 그 직업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기에 맞는 그래서 우상호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출신을 이제 또 왜 그 자리에 앉혔냐면은 특검 출신이 검찰을 잘 아니까 내막을 그러니까 거기다 앉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옛날서부터 이재명이 성남 시절서부터 도와줬대요. 상당히 많이 도와준 모양이더라고. 난 그걸 잘 몰랐는데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겠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한다. 그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검찰 개혁을. 서로 이 속 있는 말을 오고 간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앉혔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 사람을 앉히면 어떡하냐고 펄펄 뛰고 그랬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를 그 화면을 내렸어요, 저는. 아, 이거 내가 실수한 거구나 하고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큰 뜻이 있으니까 믿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조각 국무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 중에서는 야당에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인사를 잘한다고. 다만 김경수 행정안전부 장관의 김경수를 물망에 올린다니까 그거 하나를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더라고. 다른 거는 비판을 안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윤석열이고 다른 점이 그래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다시 자기 다음에 대통령 될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새로 커나온 뉴 리더가 될 사람을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냥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자기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이준석이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같은 대통령 후보군에 올랐던 김경수를 갖다 포옹을 하고 행정안전자치부 장관에 행정부 장관에 앉힌다 이렇게 험화평에 오르니까 국힘당 쪽에서 어떤 의원은 또 이렇게 성명을 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된다. 김경수 지사도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그 대통령 후보군에 올랐을 때 같은 라이벌이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 정부 요직에 앉히자. 행정부 장관은요 굉장히 요직입니다. 같은 부처래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앉히려고 하마평에 오르니까 우리도 저런 걸 배워야 된다. 국힘당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성명을 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 이제 정치라는 게 아주 나쁜 게요. 너가 대통령 되면 다음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매정한 겁니다. 자식 간에도 부모가 대통령이면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왕 임금인데 자식이 임금짜리 자식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커오면은요 그 꼴을 못 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매정한 게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옛날에 봤잖아요. 이방문이가 이성계 아들 이방문이가 임금 되려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 꼴을 못 보고 함흥으로 갔다가 그 꼴을 못 보고 가버렸잖아요. 그 꼴 안 본다고. 아이고 참 부모 자식 간에도 매정한 게 정치거든. 그래가지고 참이 지금 희망이 보여요.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싹 다 해소하겠답니다. 100조 원이 넘는 돈 세금 떼어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강남에서 그 비싼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막 사면서 세금을 안 낸 거야. 취득세 같은 걸 안 내버린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강남이 세금이 제일 많이, 세금 떼어쳐먹은 놈들이 제일 많다는 거야. 그게 100조 원 일이야. 서울 시내하고, 그리고 도에서, 각 도에서 세금 떼어먹은 걸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대구가 두 번째로 많대야. 서울, 강남 다음에. 서울이 제일 많은데,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최고 많답니다. 세금 떼어먹은 놈들이. 그러니까 그 비싼 아파트를 막 두 채, 세 채 사고, 취득세 안 내고 이지랄들 한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참. 그 도에서는 또 경상북도, 대구가 또 두 번째로 제일 많답니다. 세금 떼어먹은 놈들이. 그러니까 돈을 안 걷어들이니까 전부 다 윤석열이 찍어줬나 봐. 윤석열이 갖고 세금 안 걷었거든. 그러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대기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대기업 망할 거다 그러는데 대기업 안 망해요. 대기업 절대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한지 아세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대기업에서 삼성만 해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돈 벌어가지고 주주들, 돈 벌었으면 주주들한테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벌었으면.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을 벌었다 그래. 삼성에서 100조 원을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을 삼성에서 벌어들였으면은 예를 들어 한 20조 원을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80조 원을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프로테지 계산을 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100조 원을 벌면은 한 30조 원 정도만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70조 원 정도는 전부 은행에다 은행에다 저축해 놓은 거야. 이월시켜 놓은 게. 그 은행에다 이월시켜 놓은 돈이 30대 그룹에서, 대한민국 30대 그룹에서 주주들 다 돈을 안 나눠주고 은행에다 주주들한테 조금씩만 주고, 그리고 은행에다 예치해 놓은 돈이 2천조 원. 예?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아. 2천조 원. 뭘 알고서들 얘기해. 그렇게 많이 은행에다 예치해 놨는데 거기서 세상에 세금을 안 걷어들이고 봐준 돈이면 얼마냐? 법인세를 응? 그거 1년에 10조 원, 20조 원 그걸 안 걷어들여? 2천조 원이 넘게 은행에다 저축을 해놨는데 그걸 안 걷어들여? 그리고 공무원이나 일반 서민들, 직장인들한테는 세금 왕창 한 푼 안 깎아주고 세금도 올려받고 이런 그러면 대기업은 어떻게, 왜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대기업은 왜 좋은지 아세요? 물론 법인세는 100% 다 내야 돼. 앞으로 법인세 그게 1년에 한 15조 원 된답니다. 15조 원 30대 대기업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법인세가. 그런데 그렇게 법인세는 내지만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대기업이 좋냐? 법인세는 내지만 왜 좋냐? 자기네 회사 주가가 올라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법인세 내는 것보다 주가 올라가는 이득이 훨씬 낫다는 거야. 뭘 좀 알고서 얘기해. 이찍더라. 뭘 알고서 얘기하라고. 이찍더라.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 늙은 것들아. 못 배웠으면 얼른 저 산에 가 친구들하고 같이 뻗어서 자. 산에 가서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산에 가 기어 자. 친구들 산에서 자고 있잖아.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가지고 기어들어 다니지 말고. 이런. 그리고 무슨 사상과 이념, 공산국가 간첩 떠들어. 지금 간첩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병신들아. 간첩이 왜 필요해 지금? 에? 에이구, 인공위성에서 북한이 됐든 남한이 됐든 인공위성 사진 찍으면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부대 군인들 개미 새끼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하는데 무슨 간첩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인터넷으로 뒤져가 보면 청와대
청와대 전화번호까지 다 알아, 북한에서. 그 정도인데 무슨 뭐 간첩이 무슨 필요 있냐, 이 병신들아. 오줌 스말 반 싸고 자빠졌네. 아이고, 씨. 부대 움직이는 것까지 다 알아. 계엄령 발표하니까 북한이 먼저 알았대. 알아? 그 정도로 요즘은 인터넷이 빨라. 싸는 게 그저 옛날서부터 70년대서부터 써먹던 그 간첩놀이 60년대부터 써먹었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을 보유한다고는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는 놈들 정신 똑바로 차려. 핵을 보유하게 되면 NPT를 탈퇴해야 돼. 세계의 원자력 기구 그걸 탈퇴해야 된다고. 그거 탈퇴하게 되면 천명 수입이 중단돼. 수출도 중단되고 자원도 없어. 다 굶어 죽어 이 병신들아. 그 미군 당장 철수해버려. 아이고 참. 왕따. 내 세계에서 왕따. 사면이 다 바다야. 나갈 데도 없어. 아이고. 북한은 그래도 사면이 바다가니까 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연결이라도 돼서 석탄이라도 팔아먹고 뭐 히트륨인가 그런 거라도 팔아먹을 수 있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3분의 1이 더 적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못해. 사면이 다 바다라서 병신들아. 오줌 싸고 자빠졌지 말아 좀 제발. 아이고 씨. 그저 깜짝 북한 팔아먹고 아이고 시대 뒤떨어져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사상과 이념. 너네들 사상과 이념 공부라도 똑바로 했냐? 이 완전히 파쇼 같은 놈들아. 저 이태리 지금 로마지. 이태리가 로마야 옛날에. 로마의 사상이 파쇼 사상이야. 옛날에 로마가 그냥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다 세계 정복을 하려고 그랬지. 로마가 외국에 쳐들어가서 내 말대로 해. 안 오면 다 죽여버리. 그게 파쇼 사상이야. 파쇼. 매파. 저 일본 놈 사상이 매파 사상이고 매국노. 완전 파쇼 사상을 가진 새끼들. 그냥 무식하면 사내가 잠자.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왔다 갔다 기어들어 다니지 말고.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공무원들 다를 줄을 알아. 공무원들 다를 줄 안다고. 이재명 대표는요, 공무원 다를 줄을 알아. 공무원 부려먹을 줄을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우상호 같은 경우 민정수석인가요? 거기 이제 저 정무수석인가 거기 앉히면은 어떡하느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 자리는 이 국힘당 쪽 야당하고 사이가 원만해야 그 일을 잘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강력한 사람을 앉히게 되면 야당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모르죠. 요번에 이제 특검 3가지 특검이 통과가 됐으니까 아주 거기서 아주 그냥 완전 파쇼 사상을 가진 놈들 완전히 그런 놈들 아마 걸러낼 겁니다. 어디까지가 내란 세력이냐. 이름을 붙이면 다 내란 세력이야. 네, 최상무기하고 한덕수는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호하고 이 사람들은 심우정이하고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지기현이하고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CCTV 조사해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 말이야. 에이구 참말로. 이제 두고 보세요. 서민들도 살판 났어요. 왜 서민들한테 지금 그래요? 어느 아파트 대단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대단지에 입주민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그 아파트 대단지에 사는 입주민들은요, 저 재래시장에 가서 시장 안 봅니다. 재래시장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그 망하는 이유를 뭐 재래시장이 돈이 안 들어서 망한다? 돈이 안 돌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재래시장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돈이 있던 없던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먹었던 50대 밑으로 50대까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에서 쿠팡 있죠. 쿠팡. 시장 안 가고 쿠팡에서 물건 다 시켜 먹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쿠팡에서 물건을 시키면요, 계란 한 판도 다 갖다 줘요. 집에, 아파트에, 집 앞에까지. 빠른 시간 내에. 뭐 배추가 됐든 상추가 됐든 다 쿠팡에서 시켜 먹어요. 아파트에서. 그 재래시장 갈 일이 없지. 배달까지 해주는데. 응?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재래시장보다 더 싸요, 쿠팡이. 쿠팡하고 인터넷이나 쿠팡에서 다 시켜 먹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돈을 25만 원씩 이렇게 기본소득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소득 나눠주는 거는 쿠팡에서 못 써먹어. 그 동네에서 써먹어야 돼. 그 동네 슈퍼나 식당에서만 써야지 쿠팡에서 못 써먹어.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서 돈을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내주면. 그 이유가. 전국적으로요, 이 쿠팡이나 인터넷 때문에요, 재래시장 장사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 슈퍼. 근데 대형 슈퍼가 멀리 가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쓰는 거예요. 멀리 가기 귀찮으니까. 기본소득 금액을 나눠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몇 바퀴 돌면은요, 10만원짜리 하나가 10바퀴만, 10사람만 손에 거치면요, 10만원짜리가 100만원 값어치라는 거예요. 100만원 값어치. 100만원 값어치를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세금 내는 게 10만원 이상 됩니다. 세금 더 내는 게. 장사가 잘 돼서 세금을 더 내는 게 10만원 이상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나라도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서민들도 좋아지고 국가도 좋고 돈이 돌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돌아야 돈의 값어치라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몇백억, 몇천억을, 몇백억, 몇백만 원 갖다 장롱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그건 돈이 아니야. 하나의 휴지야, 휴지. 그 집만 배부른 휴지. 그 한 집만 배불러 휴지.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요, 저 재래시장에 가서 돈 안 써요. 안 씁니다. 동네 그 어떤 식당에 가서 돈 안 써요. 멀리 차 타고 가서 맛집에 가서 쓰고 오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허건날 외국에 기어나가가지고 외국에가 돈 쓰고 오지. 국내에서 돈도 잘 안 써요. 허건날 외국에 기어들어다니고. 재래시장에 가 돈 쓰는 사람들은요, 서민들이 쓰는 겁니다. 서민들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됐든 돈 적은 사람이 됐든 똑같이 기본소득금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 동네에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안 쓰면 그 무형지물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몇 개월 정이나 몇 개월 내로 다 써라. 그럼 몇 개월 동안 장사가 잘 활성화가 되지요. 그게 그런 겁니다. 한 번 기본소득금 나누게 되면 한 4, 5개월 간다고 그러더라고. 1년에 2번만 그렇게 해줘도 1년 동안 활성화가 잘 돼보세요. 전국적으로 1년 동안 장사가 잘 되면은 한 30조 원이 들어가는데 세금 더 내는 게 30조 원 값어치만 허겄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무식한 인간들아, 이찍들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오늘은 촬영을 마치도록 하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구독자가 1000명이 늘었습니다만 엊그저께 또 무슨 저는 족바는 아닙니다. 구찌기 아닙니다. 저는 족바도 아니고. 그렇지만 유별나게 또 이제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유별나게 미워 안 하랍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이제까지 미워했지요. 저도 족바 아닙니다. 부산에 가면 우리 후배 김운선 TV라는 애가 있어요. 김운선 TV. 걔하고 나하고 이름이 같다고 비슷하다 보니까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족바래. 걔가 족바거든 원래가. 저 족바 아니에요. 근데 걔가 처음에 족바라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김운선 TV. 저는 김운선 TV가 아닙니다. 김운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걔를 알아요. 걔도 저를 압니다. 부산에 가면 제 후배인데 한 60살 가차이 됐지요. 그놈이. 얘 요즘 생방송 하더라고요. 요즘 봤더니. 저는 족바가 아닙니다. 구찌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또 저기 특검이 전문가요? 민정인가로 간다고 그러고 우상호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화가 많이 났었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해한 점이 많았습니다. 동지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되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엄동설안에 아스팔트 위에서 밤도 새웠고 또 밤늦게까지 또 그 추운데 세상에 얼마나 투쟁을 많이 했습니까? 아주 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되고 그 다음날 현충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부가 검정 옷을 입고 다 창불을 피우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허구한 날 저녁이면 술 처먹던 윤석열이와는 전혀 차원이 틀린 그런 대통령이시죠. 그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벌써 좋아졌잖아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주가가 폭등을 하고 환율이 하락하고 벌써 막 나타나잖아요. 지금 막 아주 좋은 일이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고 특히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댓글 달면 동지들 누가 댓글 달는지 전 다 알거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 보면 저는 하나하나 전부 다 답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